안녕하세요, 데이빗입니다. 오늘도 끝입니다. 끝! 뭐가 끝이냐? BC 프로퍼티 매니저 시험 합격 걱정은 이제 끝입니다. 가장 쉽게 하지만 제대로 배워서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한국어로 진행하는 BC 프로퍼티 매니저 시험 수업은 오로지 데이빗만 제공합니다. 자, 오늘의 렌탈 수업은 챕터 14이에요. 휴먼 라이츠. 기본적으로 이 인권이 굉장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이 휴먼 라이츠에 관한 이 법률이 왜 이 렌탈에서 우리가 배웁니까? 이걸 알아야죠. 이거 휴먼 라이츠를 사실 우리 트레이딩, 매매 리얼터에서는 배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렌탈에서 이게 나오는 이유는 사실 분명해요. 왜냐? 자,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있을 거고 집주인이 렌탈 서비스를 맡기려고 우리 리얼터가 아니죠. 프로퍼티 매니저를 고용할 거예요. 프로퍼티 매니저를 고용할 거예요. 그러면 프로퍼티 매니저가 집주인 대신에 렌탈 프로퍼티, 이제 렌탈을 관리할 텐데 이게 어떻게 되냐? 만약에 빈집이 있거나 아니면 뭐 사는 사람이 살아도 새로운 사람을 구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인터넷에 광고를 했을 때 사람들이 왔을 때 저 이거 살고 싶어요 했을 때 그 사람의 어플리케이션을 보고 아 너는 된다, 너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해줄 때 당연히 이 인권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렌트하러 왔어요. 근데 딱 봤더니 아, 이 사람은 렌트비도 못 낼 것 같고 좀 이상해요. 그래서 야, 넌 안 돼. 그랬을 때 그 세입자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디스크리미네이션 당했다. 나는 차별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캐나다에서 이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는 거, 차별이라는 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디스크리미네이션은 불법이죠. 그런 것들이 이 휴먼 라이츠에 대해서 보호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렌탈에서 휴먼 라이츠 로를 배우는 거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내용은 굉장히 쉬울 거예요.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캐나다에 휴먼 라이츠 코드라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은 페데럴 법입니까? 아니면 프로빈셜 법입니까? 요거를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트레이딩 리얼터에서 한번 챕터 1에서 이야기를 분명히 해봤었어요. 그러면 지금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인권에 관한 법률이 과연 페데럴 법률입니까? 아니면 프로빈셜 법률입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했을 때 만약 학생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부분 한 90%의 학생분들이 어떤 대답이 나오냐? 페데럴이죠. 이런 대답이 나와요. 그래서 왜 페데럴입니까? 그러면 아, 인권은 당연히 페데럴 정부, 연방 정부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대답을 하죠. 자, 그렇게 되면 자, 공부를 전혀 안 한 학생이고 저랑 수업도 했다라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네, 수업을 안 했다라는 거죠. 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학생은. 도대체 그렇죠? 말이 안 되죠? 당연히 10%의 학생이 아 그거 프로빈셜이요. 왜 프로빈셜입니까? 딱 말하는 순간 아 왜 프로빈셜이냐면 인권은 주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왜요? 왜 다를까요? 그러면 퀘벡 때문에. 그렇죠. 캐나다에는 퀘벡이라는 특이한 동네가 있어요. 여기서 쓰는 법이 다르다고요. 그러면 퀘벡에서 생각하는 인권과 이런 딴 도시에서 다른 주에서 생각하는 인권이 다르겠죠. 또한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미성년자가 있어요. 미성년자가 BC주는 19살 이상이지만 온타리오주는 18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술을 먹는 나이가 다르고 무슨 클럽 갈 수 있는 나이가 다르다는 건데 자 온타리오에서 18살 넘었어요. 이제 술도 먹고 뭐 별의별 짓거리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BC 놀러 왔어요. 놀러 와서 이제 클럽에 술 마시러 들어갔는데 이제 그 신분증 검사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못 들어가게 할 거냐, BC주에선?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차별하냐고. 내가 온타리오에서는 다 됐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는데 왜 나를 차별하냐고. 왜 차별하냐고요? 네. 이런 휴먼 라이츠 코드나 뭐 다른 거에 의해서 주마다 다르다니까요, 법이. 그렇기 때문에 휴먼 라이츠 코드는 퀘벡이나 뭐 이런 거 생각하시고 네, 주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정부법이다. BC주법이다. 온타리오는 온타리오 주의 무슨 인권법이 있겠고, 뭐 퀘벡은 퀘벡에 어떤 게 있을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렌탈 프로퍼티를 관리하면서 어떤 새로운 세입자의 어플리케이션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뷰도 할 때 우리가 절대로 디스크리미네이션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계약서 쓸 때도 우리가 이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 또한
지금 내가 관리하는 이 렌탈 프로퍼티에 우리가 뭘 고쳐주거나 뭐 관리할 때도 이런 걸 저기 그 뭐야 인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죠. 만약에 여름에 너무너무 더운데 선풍기도 없는 집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그럼 선풍기라도 사다 줘야죠. 그래서 안 사다 주는 이유가 뭐 분명하게 있어야겠죠. 그런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해 볼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런 인권에 대해서 문제가를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세입자, 예를 들어서 이제 집주인이 있고, 그럼 집주인의 편이 프로퍼티 매니저일 거 아니에요. 프로퍼티 매니저가 이제 집주인 편이고, 그런 다음에 누구랑 이제 문제가 있냐? 세입자와의 관계가 있겠죠. 그랬을 때 집주인이나 프로퍼티 매니저가 우리가 디스크리미네이션 당해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웬만하면 세입자가 나 기분 나빠요. 나 디스크리미네이션 당했어요. 하겠죠. 이랬을 때 이 둘의 관계에서 뭐 어쨌든 뭐 이 둘의 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디다 신고합니까? 그거 트리뷰널에다 신고할 거예요. 왜냐? 원래 집주인과 세입자와의 어떤 렌탈 계약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는 RTB에 신고했고요. RTB. CRT 안에 있는 RTB에다 신고를 했죠. 그런데 이 렌탈 이 계약에 관련된 거 말고요. 그냥 세입자가 나는 디스크리미네이션 당했어요 하면 어디다 하느냐? 이 CRT 안에 있는 이 휴먼 라이츠 트리뷰널 여기다 신고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BC주에 있는 거다. 이거 하나 외워놔야 돼요. HRT 그 인권에 대해선 휴먼 라이츠 트리뷰널. 그런 다음에 렌트 계약에 대해선 뭐 RTB 레지덴셜 테넌시 브랜치 여기 이런 거 좀 알아놔야 돼요. 자, 이거 RTB랑 똑같은 거예요. 독립적이고 준사법기관입니다. 네, 여기 안에 있는 그럼 준사법기관이면 여기 안에서도 무언가 결정을 법원 안 가고 결정 내리겠죠. 그럼 여기도 당연히 아비트레이터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당연하게. 아비트레이터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법원 안 가고 여기서 합니다. 자, 이 HRT의 목적은요, 뭐 당연한 거예요. 무슨 뭐 소사이어티를 포스터하겠습니다. 이런 뭐 리스펙트 하겠습니다. 뭐 디스크리미네이션을 프리벤트 하겠습니다. 다 디스크리미네이션에 대한 내용. 디스크리미네이션을 어쨌든 방지하겠다. 요것만 알면 돼요. 다른 내용은 필요 없어요. 디스크리미네이션에 관한 거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HRC, 이 휴먼 라이츠 코드, 이 인권법은요, 뭐를 금지하냐면 어쨌든 디스크리미네이션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특이한 말이 있어요. without bonafide. 자, bonafid라는 게 중요하죠. bonafid는 신의 성실이에요. 신의 성실. 자, 내가 정말 이게 그러면 디스크리미네이션을 하면 안 되는데 without a bona fide 신의 성실 없이 디스크리미네이션을 하면 안 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 보나파이드가 있으면 디스크리미네이션을 하면 됩니까? 네, 해도 됩니다. 예스, 가능해요. 보나파이드가 있으면. 그러면 보나파이드가 뭐 신의 성실이라는 게 진짜 뭔데요? 자, 이 보나파이드란 말은 reasonable justification이다. 네, 아주 이거 타당해야 돼요. 타당하고 정당해야 돼요. 타당하고 정당하게. 그러니까 내가 디스크리미네이션 할 때 이게 타당하고 이유가 있었고 정당했다면 디스크리미네이션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알고 있어야 되냐? 이 캐나다, 특히 우리가 사는 BC주 안에서 자, 디스크리미네이션 하면 불법입니까? 일반적으로 말할 때 불법입니다. 디스크리미네이션은. 하지만 예외적으로 어떨 때 디스크리미네이션이 합법입니까? 바로 reasonable justification이 있으면 된다. bona fide 하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레이스, 칼라, 이런 거 여러 가지 모든 거에 대해서 이거요. 하나하나 외울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디스크리미네이션 하면 안 되는 건 무슨 생김새든 뭐 나이든 무슨 뭐 피부 색깔이든 뭐든 다 필요 없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되는데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도 차별할 수 있을 때가 있다고요. 언제요? 보나파이드하거나 아니면 타당하거나 정당할 때는 차별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이따가 볼게요. 어떤 거에서 우리가 차별할 수 있는지. 자, 그런 다음에 또 우리가 무슨 뭐 출판을 하거나 아니면 렌탈 그 집에 대해서 아니면 무슨 서비스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것도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어쨌든 금지합니다. 디스크리미네이션 하면 안 됩니다. 네. 하지만 디스크리미네이션 할 수 있는 경우는 아주 특이하게
보나파이드하거나 리저너블 저스티피케이션이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디스크리미네이션